CNT테크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승리한다. CNTV. 네, 스타트업 가이드 7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하성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바로 글로벌 시장도 공부하면 갈 수 있다는 챕터예요. 사실 이 챕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히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실제 가서 투자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갔었던 체험적으로 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룬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M&A를 벤치마킹 하자라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 회사가 투자로 시작해서 결국은 서로 M&A라면서 등치를 키워내는 이런 약간 효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중국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스타트업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인프라를 꼽습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보통 현지에서 쫄푸바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핀테크 기반의 인프라가 중국의 오토를 폭풍 성장시켜낸 겁니다. 그 사례들 또 어떻게 벤치마킹하면 될지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중국에 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CNT테크가 2015년부터 중국 진출을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썼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데 어떤 분야가 막혔고 어떤 분야가 성공했고 이런 저희 경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주변에 중국 진출했던 스타트업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작하는 챕터 이름이 동남아 더 이상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 여기서 동남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그랩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랩이 어느 나라 스타트업인지 아시나요? 이 책이 나옵니다. 이 그랩이 국적이 한번 바뀌긴 하는데 놀랄만한 나라에서 이 스타트업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이들이 성장을 했으며 또 어떤 투자를 유치를 했는지 또 이 동남아 시장의 유니콘들이 어떻게 배출했는지를 그 다음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큰 스타트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바운드 사업이라고 해요. 또 아웃바운드 사업은 거꾸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웃바운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바운드 스타트업들이 어떤 해외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어떤 정부 프로그램이 이 스타트업들을 들어오게 했으며 또 이 스타트업 중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일본 이야기이지만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컨퍼런스에 이그나이트라는 컨퍼런스인데 이 컨퍼런스가 필리핀에서 열리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결국 이 컨퍼런스의 중심은 일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실제 저도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 저도 연달아 참여했는데 이 필리핀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에 있는 벤츄라는 회사라든지 또 테크쇼잉크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엑셀러레이터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동남아시아에 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베트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중국 보면은 이 IT 기술, 모바일 기술들이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스타트업, 그 다음에 채팅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스타트업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보통 들어가죠. 그 베트남도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잘로라든지 또 꼬꼬 이런 스타트업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론적으로 뭐 스타트업 투자 적기다 이런 얘기들을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얘기로 잠깐 넘어옵니다. 제가 이제 스위스에 초청을 한 적이 있었고 스위스에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스위스에서 강한 스타트업 분야가 로봇 분야가 있어요. 이 로봇 분야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국 골고루 스타트업 어떤 허브들이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태국 이야기를 잠깐 또 다루게 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스타트업이 발전한 나라 3개를 꼽을 한다면 태국 빠집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보통 꼽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본인들이 밀리는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기성 기업인들이 모여서 테크소스라는 서밋을 주도적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모이는 컨퍼런스 사람 숫자 대비해서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세계 나라보다는 처지긴 하지만 이 스타트업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이 이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용해서 태국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 얘기로 넘어가 덴마크 이야기를 하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코펜하겐에 출장을 갔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CBS에서 제가 이전에 데모데이 때 아시아 대표 엑셀러에서 연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왜 덴마크 스타트업이 인구 대비 또 사실 국토도 되게 적죠. 근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펜하겐 갔을 때 그때 한 기차로 30분이면 스위스 말메를 갈 수 있어요. 말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울산, 거제 이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었는데 지금 잘 안 됐죠.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그게 스타트업 도시로 거듭납니다. 어떻게 이 스타트업 도시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현재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위주로 현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옮겨봤고요. 다시 이제 동남아 얘기로 넘어서 싱가포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싱가포르도 상당히 작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시아의 핫한 스타트업 세 군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 스타트업인데 해외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쉽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싱가포르 정부도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챕터가 이어집니다. 다시 또 이제 그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해외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찾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루는 게 아프리카 스타트업입니다. 아프리카 스타트업은 상당히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사실 제가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 깨어지는 얘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실제 남아공의 중소기업 개발청의 지사장 한 명이 그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알렉스 탄티카야 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는 더 이상 원조를 바라지 않는다. 원조를 해주지 말고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요. 사실 뭐 하나 책에 언급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가 상당히 밀접해요. 그래서 모로코 같은 경우는 BPO 산업군, 그러니까 BPO가 뭐냐면은 어떤 B2B 형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웃소싱을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 뭐 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 개발, 뭐 이런 유의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 모로코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서 모로코 밑에 있는 세네갈로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역시 작년에 제가 갔다 왔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서 따라갔다 왔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그 나라의 생태계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었죠.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 슬러시의 슬러시 운영 임원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장 연속으로 다루는 게 이탈리아의 디자인 파이어 스타트업들이에요. 그 이탈리아는 사실상 디자인 스타트업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디자인 쪽의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겼었던, 정말 디자인 스타트업이면 그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기에 정말 최적화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글로벌 이야기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책의 3번째 챕터죠. 오토 아직도 기름 많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NT